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구단원, 순현가법과 기타 투자 평가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단원에서 공부를 한 내용은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신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 판단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순현가법과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어, 지금 여기서 낡은 집을 25,000을 주고 구입을 한 다음에 페인트공, 배관공들한테 추가적으로 25,000을 주고 집 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 총 돈은 5만 달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수리를 끝내놓은 집을 6만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만만큼의 가치를 창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순현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화폐의 현재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을 해서 할인을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비료 사업으로부터 매년 들어올 수입이 2만이라고 하자. 그리고 세금을 포함한 현금 비용은 매년 14,000원이 나가게 될 거라고 하자. 그리고 이 사업은 8년 동안 한다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공장이라든지 토지, 설비의 잔존 가치가 2,000원이 된다고 하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비용은 3만 달러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는 할인율은 15%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가 말아야 되는 사업인가? 이 사업을 순현가법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마다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이 6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8년 동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6천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 잔존 가치가 2천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인율로 8승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이 사업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총 2757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총 3만 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NPV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즉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9.1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하기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는 매년 2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두 해에는 4천, 그리고 마지막 5차 년도에는 5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으로 10,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할인율은 10%를 쓰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NPV를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플러스 2313이라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평가 방법이 바로 간단하였던 회수기간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초기 투자 금액이 5만 달러고 첫 해에 회수되는 금액이 3만 달러, 두 번째 해에 회수되는 금액이 2만 달러면 우리는 이렇게 회수 기간을 2년이라고, 이 사업의 회수 기간은 2년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간법은 계산을 한다기보다
이제 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시점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회수기간법의 경우에는 이 CEO 아니면 CFO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준, 회수기간보다 이 신사업의 회수기간 계산해봤더니 작게 나와. 그러면 이 신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고, CEO 마음속에 있는 기준보다 회수기간이 길어. 그러면 이 사업은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니까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에는 이렇게 회수 기간이 연 단위로 딱딱 잘라지는 경우였는데, 만약에 회수 기간이 연 단위로 딱딱 잘리지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해에 2만이 회수가 되고 두 번째 해에 9만만큼의 회수가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을 합치면 11만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의 투자 금액이 6만이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회수가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에 2만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4만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 회수되는 금액 9만 중에 4만. 그래서 회수 기간을 찾아보면 1 플러스 9분의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회수 기간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예제 9.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회수기간법을 한번 복습을 해봤었고요. 여기서 조심을 하실 부분은 1년은 우리가 12개월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회수 기간을 이렇게 2.4년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개월로 환산을 하면 2년하고 5개월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0분의 4년이라는 게 12분의로 요거를 환산을 하면 개월로는 5개월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요 예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회수기간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표 9.1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회수기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회수기간법으로는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였고요. C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문제가 딱히 없었던 경우고, D와 E의 경우가 문제가 좀 있었죠. 자, D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회수를 다 했는데, 요까지 해서 회수를 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마이너스가 또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회수 기간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E의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해도 되기 전에 50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해에 엄청나게 많은 다시 또 비용이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우들에는 회수기간법으로 신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가장 큰 회수기간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투자의 판단 기준을 2년 미만 회수 기간이 목표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인 경우의 현금 흐름 모습과 이렇게 단기 투자인 경우의 현금 흐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회수 기간을 계산해보면 2.5년이고 단기 투자의 경우 회수 기간을 계산해보면 1.75년이 나왔기 때문에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요거에 의하면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9.1에서 배웠던 순현가법 NPV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투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장기 투자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수기간법과 순현가법이 주는 결론이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결론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단원 수업 시간에 다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들 간에 상반되는 결론을 줄 때에는 NPV, IRR이 가장 우선한다라고 했고, 만약에 NPV랑 IRR이 또 서로 다르다 하면 그 중에서도 NPV를 따른다라고 우선은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수기간법은 간략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를 언제 손익분기를 넘기나 해서 그 넘기는 손익분기 포인트, 이제 그 년 시간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회수기간법이었다라는 것이 간단한 회수기간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회수기간법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 바로 9.3에서 배웠던 할인 회수기간법이었습니다. 이 할인 회수기간법은 1, 2, 3 이렇게 이 미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문제에서 주어진 할인율로 할인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기간법을 찾는 것이 바로 이 할인 회수기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좀 작아지니까 할인 회수기간은 그냥 회수기간보다는 보통 길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하지 않았을 때의 회수기간 찾는 것보다 할인 회수기간의 회수기간이 보통은 좀 더 길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네, 여기서도 안 할인한 회수기간은 3년이었는데 할인한 회수기간은 4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인 회수 기간은 마찬가지로 이 판단의 기준이 어떤 CEO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면 CFO가 설정한 어떤 기준 뭐 그렇다는 기준이 좀 자의적으로 임의로 정해진다라는 어떤 문제가 마찬가지로 회수기간법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 9.3번을 통해서도 이제 할인 회수기간법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복습을 해 보았는데 요 예제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운 9.4에서 배운 것이 바로 평균 회계이익률법.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말을 하면 AAR 법이었습니다.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만 유일하게 회계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나누기 뭐로 AAR을 구할 수 있었냐면 평균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장부가치로 이 AAR을 구할 수 있었고요. 여기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 투자하는 금액이 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간 투자 금액은 5년 동안 100% 감가상각된다. 즉 1년마다 10만 달러씩 감가상각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세율은 25%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평균 순이익은 이렇게 매 연도마다 순이익 5년 동안의 순이익을 나누기 5를 해가지고 평균 순이익이 5만 달러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겠고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장부가치가 50만 달러였는데 이 경우에는 100%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때는 장부가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장부 가치가 25만이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AAR 구해보면 20%라는 AAR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CEO나 CFO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보다 이렇게 신사업 계산한 거에 AAR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준보다 작게 AAR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단원에서는 각 평가 방법들의 개념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예제를 같이 따라가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계산한 것이 기준보다 높을 때 채택을 하냐 낮을 때 채택을 하냐, 이제 그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회계 이익률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회계 정보는 빠르면 3개월에 한 번, 뭐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회사들이 공표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회계 이익률법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9.5에서 배운 내부 수익률법, 즉 IRR이었습니다. 이 IRR은 NPV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죠. 뭐냐면 IRR의 정의 자체가 어떤 신투자의 순현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 그것이 바로 IR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체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내부, 영어로는 internal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 투자 비용으로 $100가 들어가. 그런데 1년 후에 110만큼이 이익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NPV를 0으로 만드는 IRR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10을 요 1 플러스 R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할인율 R을 찾는 것, 즉 요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R을 찾는 것이 IRR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IRR을 찾아보면 이렇게 10%가 IRR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CEO의 마음속에 있는 요구 수익률, 아니면 CFO가 정한 요구 수익률보다 신사업 IRR이 크게 나왔어. 그러면 채택을 하게 되겠지만 그 반대로 작게 나왔다. 즉 기준보다 못 미치게 나왔다. 그러면 이 신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IRR, 즉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어떤 투자의 순현가를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R을 찾는 것이 IR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예제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마이너스 100, 그다음에 1차 년도에 플러스 60, 2차 년도에 플러스 60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찾아보면 IRR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내부 수익률은 한 방에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5단원, 6단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계산을 할 때 나왔던 시행착오법을 썼던 것처럼 한번 여기처럼 10%를 한번 IRR이라고 가정을 해서 NPV를 계산을 해봤어.
근데 NPV가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왔죠.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할인율을 더 세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5%를 2차 그 시행으로 해볼 수 있겠고, 그런데 15% 할인율을 넣어봤더니 NPV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나왔네?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너무 세게 할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와 15% 사이에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여러 번 더 시행을 이렇게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13.1%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R이구나, 13.1%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즉 그런데 요 예제 9.4번을 통해서도 한번 그 내부 수익률과 관련해서 복습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수익률법과 NPV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전통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0시점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모두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 즉 투자안이 독립. 여기 이 독립을 좀 쉽게 말하면 다른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채택할지 말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NPV와 IRR은 같은 결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면 NPV와 IRR이 다른 결론을 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비전통적인 현금 흐름인 경우에는 IRR로 뭔가 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금 흐름 예시를 보면 초기에 마이너스, 1차년도에 플러스, 다시 2차년도에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비전통적인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순현가를 계산을 한 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IRR을 두 개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값이 IRR이냐? 아니면 이 큰 값이 IRR이냐? 이 두 개 다도 아니냐?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배타적인 투자 아닌 경우, 즉, 한 투자안을 택하면 다른 투자안을 택할 수 없게, 그러니까 서로 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수익률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던 것이 내가 가진 땅이 있다. 근데 그 땅이 좀 제한적이어서 주유소를 짓던지 아파트를 짓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 배타적인, 즉 독립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IRR을 가지고는 맞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이용을 했을 때와 IRR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IRR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 자금형 현금 흐름인 경우였습니다. 지금 투자안, 우리가 A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보통의 현금 흐름입니다. 즉, 초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계속 뒤로 이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었는데, 투자한 B와 같이 처음에 플러스가 나오고 그 뒤에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이러한 현금 흐름을 자금형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을 통해서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이 딱 요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자금형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경우에 NPV와 IRR이 또
서로 주는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IRR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RR을 이용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IRR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센트를 이용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과 관련해서 좀 서브로 하나 더 배운 것이 바로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정 내부 수익률법에 수정이 붙은 것처럼 이 방법은 뭐냐면 현금 흐름을 내가 좀 임의로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IRR을 앞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IRR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의 예시가 마이너스 60, 플러스 155, 마이너스 100과 같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0차년도에 마이너스 60, 1차년도 플러스 155, 2차년도에 마이너스 100 요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경우이죠. 이제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0과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IRR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IRR 자체로는 조금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한번 내가 임의로 수정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대안이 이렇게 할인법입니다. 뭐냐면 마이너스인 현금 흐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현금 흐름이 이렇게 2차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2차년도에 발생했던 거를 0차년도에 다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을 땡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율을 2승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오는 것이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0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에는 0, 요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거대로 NPV를 0을 만들어주는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R을 찾으면 19.74가 IRR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처음에 나오는 현금 흐름만 제외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제 가장 끝에 것까지 다 미뤄버리는 수정 방법인 재투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여기 1차년도, 2차년도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1차년도 거를 가장 끝으로, 즉 2차년도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던 155가 한 칸을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곱하기 1.2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을 0차년도 마이너스 60, 1차년도 0, 2차년도 플러스 86 이렇게 해놓고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R를 찾으면 19.72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재투자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앞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법이었죠. 그래서 비용은 마이너스는 모두 앞으로 보내고 플러스 현금 흐름은 가장 끝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수정을 해 놓은 다음에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R을 찾으면 19.87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 수정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MIRR, 즉 수정 내부 수익률은 어쨌든 현금 흐름을 내가 좀 임의로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방법이 9.6에서 배운 수익성 지수법, 즉 PI법이었습니다. 이제 얘는 이렇게 Benefit Cost Ratio라고 같은 말로 부르기도 하는 거였는데, 이 수익성 지수법은 간단했죠. 그 회수기간법처럼.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 신사업의 비용으로 200이 들어갔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220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비용인 200 대비 220을 벌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이 되겠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1보다 크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수익성 지수법은 정부나 뭐 비영리 기관 같은 데서 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서브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수법과 만약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NPV가 서로 다른 결론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순현가, 즉 NPV의 결론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이 수익성 지수법의 경우에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9단원에서 첫 번째 NPV, 두 번째 회수기간법, 세 번째 할인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네 번째 IRR,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AA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MIRR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I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을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9.7에서 살펴본 내용은 실제 회사들한테 물어봐서 니네 어떤 평가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본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물론 대기업인 경우에는 IRR, NPV를 많이 쓴다. 혹은 예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NPV와 좀 더 IRR, 그 두 가지에 더 많이 쓰는 비율이 증가하더라. 라는 것이었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꼭 NPV나 IRR이 아니더라도 뭐 회수기간법 뭐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약간 서브로 부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